천국의 아이들 13번째. 이 오빠를 믿어봐. 넓은 운동장에는 알리와 체호 선생님 뿐이었다. 체호 선생님은 손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저 트랙을 한 바퀴 도는 거야. 뽑힌 아이들보다 기록이 더 좋아야 한다. 알았지? 알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꽉 담은 입술에서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예, 자신 있어요. 그런데 맨발로 뛰면 안 되나요? 체육 선생님은 알리의 운동화를 흘끗 보았다. 몹시 낡았구나. 하지만 대회 규정이 운동화를 신고 달리게 돼 있단다. 그럼 괜찮아요. 알리는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왼쪽 운동화의 끈을 다시 맸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바꾸어 왼쪽을 꿇고서 오른쪽 운동화의 끈을 졸라맸다. 자, 준비! 알리는 초시계를 든 손을 높이 들어올린 체육 선생님을 보았다. 알리는 몸을 낮추고 출발 자세를 하며 선생님과 눈을 맞췄다. 체육 선생님이 손을 재빨리 내리며 초시계를 눌러 작동시켰다. 그와 동시에 입으로 신호총 소리를 냈다. 탕! 알리는 땅을 박차며 앞으로 나아갔다. 몇 발짝 나아가는 것을 본 체육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앞으로 쑥쑥 나가는 게 예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등교할 때 사람이나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며 좁은 골목을 내달리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알리는 나무 그늘 속에 갔다가 다시 햇살이 쨍쨍한 곳으로 나오기를 거듭하며 달렸다. 쭉쭉 내뻗는 다리엔 갈수록 힘이 붙었다. 혼자 달리는데도 운동장이 꽉 찬 느낌이었다. 조용한 운동장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체육 선생님의 손에 든 초시계의 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둥글게 휘어진 부분을 지나 고든 코스에 왔다. 알리는 조금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다. 가속도가 붙듯이 오히려 결승점을 향한 끝판의 역주가 볼만했다. 체육 선생님은 초시계를 든 손을 앞으로 쑥 내민 채 기다렸다. 드디어 알리가 그 앞을 통과했다. 그 순간에 체육 선생님은 초시계의 버튼을 눌러 정지시켰다. 초시계의 기록을 읽던 체육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단한데? 좋아, 상을 줘야겠어. 땀에 젖은 알리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참 해맑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가득한 운동장에서 한 조각 삭은 파리처럼 빛나는 웃음이었다. 알리는 교문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달려서 하교하기는 처음이었다. 같은 골목이지만 등교할 때와는 다른 모습,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공부를 마친 뒤 숨가쁘게 집으로 달려와야 하는 자라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동생이 더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등교할 때보다 지쳐있고 배도 고플 테니까. 하지만 지각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알리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 늦으면 내가 잔소리하고 신경질을 부렸는데 뭘. 정말이지 알리는 자라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안쓰러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죄다 제 탓인데 자라가 자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조금도 못지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라는 어머니가 허리를 다친 뒤로 집안일에 묶여 지냈는데 분홍 구두를 잃고 나서는 일부러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다. 집안일에다 어머니 심부름 그리고 갓난아기 동생을 돌보는 일까지 도맡아 하자니 그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일이 아니었다. 가뜩이나 그런데 신발 탓에 나들이를 삼가다 보니 학교에 갔다 오는 것을 빼고는 거의 집안에서만 맴돌았다. 또래 아이들은 연고 구경도 가고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달밤에 모여 술래잡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과 견주어 보면 자라가 안쓰러워서 알리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 고생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알리는 달리면서 고개를 들고 골목 위로 빤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좁은 골목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펼쳐져 있었다. 자라는 수도가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친 뒤로 설거지는 자라의 몫이었다. 알리는 자라 옆에 가서 슬그머니 앉았다. 잠자코 자라를 지켜보았다. 그릇을 씻고 부시고 헹구고 하던 자라가 고개를 돌려 알리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고 있냐는 듯이. 그런 자라에게 의미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알리가 말했다. 놀랄 소식이 있어. 뭔데? 자라가 그냥 지나치는 말로 물었다. 나 마라톤 대회에 나가. 뭐라고? 시큰둥하게 묻고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라는 계속 그릇을 씻었다. 알리는 아직 놀라지 않는 동생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될 것을 믿으면서 뜸을 들였다.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기막힌 상품이 있어. 자라가 다시 고개를 돌리며 관심을 보였다. 무슨 상품이야? 3등 상품이 운동화야. 3등 아니면 1, 2등엔 관심 없어. 3등이 운동화야. 그제야 자라는 알리의 뜻을 알아차렸다. 벌써 자라도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남자 운동화잖아. 걱정 마. 여자 걸로 바꿔줄게. 네 발에 딱 맞는 걸로. 자라도 운동화가 생긴 듯 기뻤다. 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다시 그릇을 씻으려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자라는 다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3등이 안 되면 어떡해? 알리는 대답은 않고 한동안 물끄러미 자라를 바라보았다. 이 오빠를 믿어봐. 우리 달리기 연습 많이 했잖아. 자신감이 넘치는 알리의 이 말이 자라의 가슴을 잔뜩 부풀게 했다. 자라의 기대를 알아차린 알리는 무척 기뻤다. 그의 입가에 피어난 미소가 온 얼굴로 번지고 있었다. 자라, 우리 인형국 구경 가자. 오빠 표 있어? 응, 달리기 잘했다고 최 선생님이 상으로 주셨어. 아기는 누가 보고. 잠깐 갔다 오면 되잖아. 엄마한테 숙제라고 해. 알리와 자라는 해전에 돌아오기로 하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 모처럼의 나들이었다. 남매는 함께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마지막 계단에 낡은 운동화와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배치였다. 뭐가 슬리퍼요? 알리가 신는 게 슬리퍼 아닐까? 내가 운동화 신어. 가까운 곳이 아니니까 그게 나을 거야. 알리가 운동화를 자라한테로 내밀었다. 그러자 자라도 운동화를 알리한테로 다시 밀었다. 싫어. 그 운동화는 지긋지긋해. 난 슬리퍼가 편해. 그래, 알았어. 인형극을 하는 엄마, 공화당은 알리가 운동화인가 봐. 그러네. 인형극을 하는 공회당은 집에서 그리 멀진 않았다. 일은 공회당에 이르러서 벌어졌다. 알리에게는 인형극을 볼 수 있는 표가 한 장뿐이었던 것이다. 자, 어서 들어가. 알리는 표를 자라에게 주며 등을 밀었다. 오빠는? 난 다른 볼 일이 있어. 좀 이따가 들어갈게. 내가 속을 줄 알고? 표가 한 장뿐이지? 그렇지? 그럼 오빠가 들어가. 난 나중에 봐도 괜찮아. 또 고집이다.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오빠는 밖에서 기다릴 거야? 아니, 나는 3등 연습을 해야 돼. 사실은 체육 선생님이 마라톤 연습 열심히 하라고 표를 주셨거든. 3등 연습... 정말이지? 그럼 이 오빠를 믿으라니까. 그제야 자라가 배시시 웃었다. 알리는 자라의 등을 밀어 공회당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곧바로 인형극이 시작됐는지 안에서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모처럼 동생에게 오빠 노릇을 한 것 같아 알리는 가슴이 뿌듯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큰 길을 따라 공회당 둘레를 달렸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뛰고 또 달렸다. 14바퀴, 15바퀴. 알리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인형극의 막이 내리고 자라가 나왔을 때엔 몇 바퀴인지 알 수 없었다. 위도뿐 아니라 바지까지도 땀에 푹 젖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자라는 알리와 나란히 걸으며 그 땀 냄새를 맡느라 자꾸 코를 킁킁거렸다. 돼지다. 돼지. 끝. 여기까지.